네, 시사인터뷰를 듣고 계신 시각 8시 6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총선 당선인들 차례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광주 북구갑 지역의 민주당 정준호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북구갑 당선인 정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당선된 소감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오늘 오전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청소차 근로자분들 아침 새벽에 찾아뵙고 또 곽화동 농산물 공판장에서 중도매인들 새벽 인사 드리고 이제 막 아침 인사 하다가 이제 왔는데요. 네. 낮고 겸손한 자세로 초심 잃지 않고 꾸준한 그리고 실력 있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드리겠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 경선부터 시작해서 선거 과정 순탄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현역의 벽을 뛰어넘는 경선 치르는 부분도 치열했는데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도 있으셨는데 경선 통과하고 이제 인준 절차 받는 데까지 28일 정도가 걸리는 좀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네. 저는 심력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나 이제 그 28일 동안의 과정 동안에 당내 정당 역사상 유례없는 혹독한 검증을 이제 거치면서 제 나름대로도 많이 돌아보고 또 많은 걸 좀 배우는 계기가 돼서요. 걱정해주신 시민분들에게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다는 다짐 한번 이렇게 다시 올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 차례 도전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그 일이 생기면 개인적으로는 이거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지금 저 혼자 선거를 뛰는 게 아니라 워낙에 네. 지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광주를 좀 한번 새롭게 바꿔달라라는 열망을 제가 느끼면서 경선을 치렀기 때문에 저 혼자의 그 결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지자분들 덕분에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았었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가 조사하다 보니까 당선인들 8명 중에 변호사 출신의 정준호 당선인만 유일하게 재산이 마이너스더라고요. 예. 왜 마이너스죠? 2016년도에 전략공천 받고 제가 이제 횟수로 이제 8년 9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낙선한 선거를 이제 3번을 치렀어요. 2년 전에는 광주시장 선거에도 후보롭게 좀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 경선을 뛰기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비용 보조 못 받는 이제 선거를 몇 번 치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억대 단위로 조금 이렇게 재산이 이제 감소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장 선거 나오면서도 제가 내세웠던 슬로건 중에 하나가 기득권에 빚지지 않는 세대 교체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까지 불법적인 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득권과 관련된 분들에게 어떠한 좀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기득권에 빚지지 않았던 그 청년 정치인의 그 한 단면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제가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그냥 제 힘으로 열심히 한번 도전해보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 3번의 도전 끝에 이제 여의도 입성하게 되는데 다들 그런 얘기 안 합니까? 그냥 변호사 하지 왜 자꾸 정치를 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조금 전에도 본인의 그 정치 철학이 잠깐 내비쳐지긴 했습니다만은.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주변의 기대를 좀 많이 받으면서 성장했던 부분도 좀 있었고 어떻게 하면은 제가 좀 젊었을 때 좀 사회에 좀 공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냥 변호사 생활도 제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민변 활동보다는 소비자 운동을 하면서 이제 아이폰 배터리 소송이라든지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이렇게 피해자분들 모아서 하는 집단 소송도 제가 좀 했었고요. 그러면서 뭔가 좀 젊었을 때 좀 패기가 있을 때 기득권에 빚지지 않고 좀 사회 공헌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낙선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도전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기득권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기득권의 어떤 면을 보시면서 이거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건가요? 지금 보면 이제 저도 당선자 이제 신분이 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벌써부터 이제 솔직히 이제 이런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정말 낮은 자세로 시장 상인분들하고 소상공인 그리고 근로자분들을 이렇게 자주 뵀는데 이제 당선되고 나니까 이제 좀 한번 보자라고 하시는 이제 분들이 많이 생겨나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초심을 잃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만약에 선거 운동 때 제가 이제 찾아뵀던 분들이 아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자리를 잡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저도 모르게 이제 이런 타협적인 자세가 좀 나오지 않게 될까 이런 부분들 걱정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득권에 비치지 않는 좀 세대 교체라는 부분은 비록 선배분들이 계시긴 하지만은 그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력을 좀 키워가지고 정치적인 승부를 이제 항상 도전하는 그런 모습의 젊은 자원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광주와 호남 정치가 발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좀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던 소위 말해서 이제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을 다 무시한다는 건 아니지만, 예, 그렇죠. 예, 다 무시한다는 건 아니지만. 초선인데다가 본인의 소신대로 가다 보면 고립된다거나 아니면 힘이 좀 덜 받는다거나 그런 걱정은 안 하십니까? 그건 이제 좀 구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네. 지금 선배 정치인들도 계시고 기존에 이제 그 지역에서 한 축을 담당하시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계승을 해가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이제 청년정치를 시작을 하는 것이지, 다만 그 기득권에 뭔가 좀 이렇게 신세를 지거나 그런다고 하면은 그분들하고 이해관계가 상반이 되는 이슈와 관련해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청년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더 관리를 잘하고 있다가 이해관계가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소신을 펴려갈 수 있는 그런 자기관리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기득권에 비치지 않는 세대교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런 마음가짐으로 22대 국회에서는 어떤 공약으로 어떤 것을 추진하고 싶으십니까? 예.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호남과 광주 정치인의 선명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제 요구를 하셨어요. 그동안에 이념적으로도 투철해야 되고 그다음 정권의 일선에 서야 되는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 덕목일 거고요. 그다음에 다만 광주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 뭔가 전국적인 산업적으로 또 뭔가 이제 민생에 대해서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공약들을 내세운다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왜 90년대 보면은 그 대우의 뭐 국민차 열풍이 좀 한번 불었던 적이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국민 PC 사업이 이제 도입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광주에서 기왕에 이제 캐스퍼를 이제 국민차로 만들고 있으니까 캐스퍼가 전기차로 이제 변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캐스퍼가 이제 국민 전기차가 될 수 있도록 보조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소득에 연동시키고 해서 그 경차 전기차 열풍이 좀 불 수 있도록 하는 그 이른바 반값 전기차 공약을 좀 1호 공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출신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이념적으로도 투철하지만 정말 전국적으로도 산업적인 거나 민생적인 측면에서 체감이 되는 뭔가 그런 법안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반값 전기차 하니까 이제 좀 솔깃하긴 한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요즘에 그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 말씀하시니까 그 전기차는 많이 늘어났는데 인프라는 좀 부족해가지고 전기차의 어떤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인프라도 그럼 같이 연동해서 추진하셔야 그렇죠. 되겠네요. 제가 이제 반값 전기차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는 배경 중에 가장 큰 키워드는 뭐냐면은 전기차 시장과 전기차 산업 자체를 좀 규모를 키워서 규모의 경제를 좀 확보를 해야지 말씀하신 그런 인프라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국민 PC 도입 사업을 할 때 광통식망 구축을 이제 같이 연계해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모델을 좀 비슷하게 차용을 해가지고 이제 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충전 시설이라든지 인프라도 또 똑같이 좀 같이 확대되는 그런 효과를 좀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과 관련된 용역도 저희가 좀 발주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있습니까? 혹시 뭐 1호 공약은 반값 전기차인데 다른 거에 혹시 저희가 뭐 북구의 변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 두 가지를 제가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청년 호남에서 유일의 그 청년 경선 통과자이기 때문에 경선을 통과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을 좀 육성을 해보겠다. 그래서 뭐 광주시당과 연계해가지고 청년 경선 경쟁력 강화라는 키워드로 좀 프로그램을 좀 별도로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광주의 이제 구도심이라고 하면은 뭐 동구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광주역 인근 광주역 그 뒤편과 전남대 정문 사이에 있는 중흥동과 신안동 일대가 이제 좀 상권이 완전히 낙후가 된 좀 구도심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상권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 전대 정문 인근에 서방천을 복원해서 광주에 청계천을 만들어서 상권을 한번 올려보겠다. 그리고 그 전남대 정문 앞에를 그 도심형 공동 캠퍼스 단지로 좀 유치를 해가지고 광주에서 가장 젊은 학생들이 그 많이 뛰놀고
모이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북구의 좀 구도심 개발 전략을 좀 주요한 공약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전남대학교 앞 배청문 쪽 일대를 도심형 공동 캠퍼스로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나주에 한정공대도 있고 뭐 그 첨단에 이제 지스트 과기원도 있고 하는데 이런 학생들이 그 전남대 앞에 있는 그 캠퍼스타운에 와서 뭐 교양 수업도 듣고 거기서 뭐 커피 한 잔이라도 더 마시고 이러면서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좀 상권으로 굉장히 젊은 지역으로 한번 탈바꿈시켜 보겠다 이런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지금 두고 계신 상임위는 어떤 곳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 반값 전기차 말씀을 드려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산업과 관련된 뭐 산자위 쪽 저희가 이제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광주 지역 당선자들이 모여가지고 아마 이런저런 상임위 관련된 뭐 배분과 관련된 논의도 할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당선자들이 모여서 서로 겹치지 않고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상임위 배정으로 한번 또 토의를 할 생각입니다. 예. 자, 기대가 됩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하셨는데 끝까지 그 마음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